엄마, 나 이러다 죽겠어. 나 좀 살려줘. 누가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한미정은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문 앞에 선 사람은 딸 서윤이었죠. 하지만 그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얼굴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젖은 옷에서는 빗물과 핏물이 뒤섞여 떨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딸이 두 손으로 배를 감싸쥐고 있다는 거였어요. 임신 5개월인 그 배를 말이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을 뻔했죠. 하지만 그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윤아.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미정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차갑고 날카롭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죠. 서윤아. 미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엄마가 한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봄이었습니다. 서윤과 강하준의 결혼식은 화제였어요. 신랑 측은 재계 상위권 기업을 운영하는 강씨 가문이었죠. 신부 측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탄탄한 중견기업을 이끄는 서씨 가문이었으니까요. 양가 모두 품격 있고 교양 있는 집안이었어요. 결혼식장은 화려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축하를 보냈죠.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네요. 양가 모두 훌륭하니 앞으로가 기대되는걸요.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서윤은 행복했어요. 하주는 다정했고 시댁 식구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었으니까요. 결혼 초반 시어머니는 서윤을 존중했습니다. 서윤아,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적응하렴. 우리 집안은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 우아하고 품위 있는 말투였죠.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밝게 웃으며 말하는 모습이 정말 친근했습니다. 서윤은 생각했어요. 좋은 집안에 시집 왔구나. 이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 시댁 저택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정원도 아름답고 가구 하나하나가 고급스러웠죠. 하주는 아내에게 다정했어요. 서윤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출근 전에 이마에 입 맞추며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서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두 달이 흘렀어요. 평화롭고 행복한 신혼생활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은 친정 엄마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서윤아, 아빠가.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셨어. 병원에 계셔. 서윤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어요. 하지만 서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저 멍하니 아버지의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 회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후계 구도가 불안한데 회사가 괜찮을까? 지분 구조를 다시 봐야 할 텐데. 재계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주가도 흔들렸죠. 협력 업체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친정을 돕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녀도 이제 시집간 몸이었죠.
게다가 임신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서윤아, 넌 몸조리나 잘하렴. 회사 일은 엄마가 할게. 친정 엄마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시댁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죠.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이제 우리 집 며느리니까 여기서의 생활에 집중해야겠어. 말은 위로하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신우이도 달라졌습니다. 언니, 친정 회사 요즘 안 좋다면서요? 걱정되시겠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에는 묘한 우월감이 서려 있었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서윤아, 내 친정 회사 상황이 좀 어렵다면서? 혹시 우리한테 도움 요청할 생각은 아니겠지?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사돈간에도 선은 지켜야 하니까. 시아버지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요즘 재계가 어수선하니 우리 회사도 조심해야 해. 뭔가 서윤을 경계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주는 아내를 위로하려 했어요. 서윤아, 신경 쓰지 마. 그냥 하시는 말씀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다정함이 없었죠. 며칠 뒤였습니다. 서윤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어요. 신우이가 들어왔습니다. 언니, 물 좀 가져다 줄래요? 네, 알겠어요. 서윤이 일어서려는데 신우이가 또 말했어요. 아, 그리고 저거 좀 치워줘요. 왜 이렇게 어질러져 있어요? 예전 같으면 직접 했을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서윤에게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임신 중이었지만 참았어요. 친정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조금만 참자. 시어머니도 달라졌습니다. 서윤아, 오늘 저녁 준비는 내가 하렴. 며느리가 집안일 배워야지. 예전에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말이죠. 서윤은 묵묵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느끼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 시댁 식구들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존중은 사라지고 무시가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죠. 서윤은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아이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말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신우이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어느 날 오후 신우이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죠. 언니, 저기 있는 거 좀 갖다 줘요. 서윤은 일어나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 그거 말고 저거요. 왜 이렇게 느려요? 임신한 몸이라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서윤은 참았어요. 언니, 물도 가져다 주고요. 시원한 걸로요. 창문도 좀 열어줘요. 답답하네. 언니, 친정에서 이런 것도 안 배웠나 보네. 왜 이렇게 서툴러요? 신우이는 마치 하인을 부리듯 서윤을 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심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였죠. 서윤아, 내 친정회사 완전히 무너졌다며? 뉴스에도 나오던데. 서윤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게 지금 정리 중이세요. 정리? 그냥 망한 거지. 빈손으로 들어온 주제에 왜 그렇게 기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우리 집안에 얹혀 사는 거 감사한 줄이나 알아야지. 서윤은 남편에게 하소연했죠. 여보, 어머님이 요즘 너무 심하셔. 하지만 하주는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요즘 예민하셔. 회사 일도 안 좋고. 그냥 맞춰줘. 하지만 나도 힘들어. 임신 중이고. 알아. 그냥 조금만 참아.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주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날이 갈수록 멸시는 더 심해졌습니다. 신우이는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어요. 언니, 우리 차 좀 가져다 줘요. 과일도 깎아서요. 서윤이 과일을 깎아 가져다 주자 친구들이 웃었죠. 와, 진짜 시집살이 제대로 하네. 신우이가 낄낄거렸습니다. 언니 친정이 좀 그렇거든요. 배울 데가 없었나 봐. 서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이건 사람 대접이 아니야. 며칠 뒤 시어머니가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아, 내일 집안 대청소 내가 해. 네. 하지만 제가 임신 중이라. 임신했다고 손님처럼 있으려고? 며느리가 집안일 해야지. 다음 날 서윤은 청소를 시작했어요. 무거운 청소기를 들고 걸레질을 하고 창문을 닦았죠. 배가 당기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신우이는 소파에 누워 TV를 봤어요. 언니, 거기 제대로 안 닦였는데요? 다시 해요. 언니, 먼지 남았어요. 꼼꼼하게 좀 해요. 하루 종일 청소를 하고 나니 기진맥진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했지만 시어머니는 불만투성이었어요. 이게 뭐야? 간도 안 맞고 내가 요리를 이렇게밖에 못해? 신우이도 거들었죠. 언니, 요리 학원 같은 데 다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 밤 서윤은 남편에게 다시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힘들어. 하지만 하주는 짜증을 냈습니다. 서윤아, 나도 힘들다고. 회사에서 죽을 맛인데 집에서까지 이러지 좀 마.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윤이 거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왔죠. 서윤아, 이게 뭐야? 여기 먼지 그대로 있잖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매번 다시 하겠다고만 하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 친정이 무너진 게 괜히 무너진 게 아니야. 어머님, 빈손으로 들어와서 밥이나 축내면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때 옆 테이블의 물컵이 눈에 들어왔나 봅니다. 시어머니가 물컵을 집어들었어요. 가난하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서윤을 향해 물컵을 던졌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물컵이 어깨에 맞고 바닥에 떨어져 깨졌죠. 서윤은 임신한 배를 본능적으로 감쌌습니다. 하지만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어요. 쿵! 바닥에 엉덩이부터 떨어졌습니다. 배가 강하게 당겼어요. 서윤은 배를 감싸고 몸을 웅크렸죠. 그때 신우이가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어요. 언니, 임신했다고 너무 나약해진 거 아니에요? 물컵 하나에 저렇게 넘어지면 어떡해요? 애가. 하지만 신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휴, 진짜. 오버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요. 거기 유리 조각 치워야죠. 시어머니도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일어나. 유리 치우고 저녁 준비해. 서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배는 계속 당겼고 허리가 아팠어요. 아기는 괜찮겠지. 떨리는 손으로 유리 조각을 치웠습니다. 손가락이 찔려 피가 났지만 계속 치웠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이건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그날 밤 하준이 돌아왔을 때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준은 피곤한 얼굴로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윤은 혼자 거실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그날 밤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물컵 사건 이후로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멸시는 날로 심해졌죠. 서윤아, 빨래 다 했어?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언니, 왜 이렇게 느려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밥값이라도 해야지. 서유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배는 점점 무거워지고 몸은 힘들었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회피했고 시댁은 냉정했죠. 며칠 전에는 시어머니가 서윤을 밀쳤습니다. 비켜. 답답하게. 서윤이 비틀거리자 신우이가 비웃었어요. 언니, 임신했다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이것도 제대로 안 닦였잖아. 다시 해. 접시를 집어 던지듯 싱크대에 놓았죠. 서윤의 손이 베었습니다. 아, 피가 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윤은 배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화장실에 갔더니 피가 비쳤어요. 아기가 위험해. 서윤은 겁에 질렸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려 했지만 하주는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서윤아, 오늘 진짜 짜증나. 회사에서 엄청 혼났어. 여보, 나 배가 너무 아파. 에휴, 알았어. 내일 병원 가. 나 좀 쉬자. 하주는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죠. 서윤은 혼자 배를 감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아, 오늘 마루 청소해. 손님 오신대. 어머님, 제가 어제부터 배가 아파서 배 아프면 병원 가든지 일은 해야지.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서윤을 밀쳤어요. 말대꾸하지 마. 서윤은 됨로 비틀거렸죠. 배를 감싸고 간신히 버텼지만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신우이가 지나가다 보더니 말했어요. 언니, 거기서 뭐해요? 빨리 청소하세요. 서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나 여기서 죽겠구나. 아기도 위험해. 그날 오후 서윤은 마루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강하게 당겼어요. 서윤은 배를 움켜쥐었죠. 바지가 젖는 게 느껴졌습니다. 화장실에 가보니 피가 더 많이 나왔어요. 안 돼. 서윤은 겁에 질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하려 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임신하면 다 그래. 예민하게 굴지 말고 일이나 해. 그 순간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안 봐. 아기가 죽을 수도 있어. 저녁이 됐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죠. 작은 가방에 지갑과 핸드폰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서윤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가야 해. 서윤은 비를 맞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감싸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어요. 넘어질 뻔하기도 했죠. 배가 계속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택시를 타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가며 걷고 또 걸었죠. 얼마나 걸었을까요? 친정집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마지막 힘을 짜내 현관 앞까지 왔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죠.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한미정이 나타났어요. 누구? 어머. 미정은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에 선 딸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죠. 서윤은 온몸이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터져서 피가 흘렀어요. 무엇보다 딸이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있었죠. 서윤아,
미정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살려줘요. 그 말에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제 배를 걷어차셨어요. 서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미정은 재빨리 딸을 붙잡았어요. 서윤아, 서윤아. 딸을 끌어안았죠. 서윤은 엄마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엄마, 나, 아기가 위험해. 미정은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하던 눈빛이 사라졌죠.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평범한 엄마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강남 최고의 왕언니, 그 얼굴이 드러났죠. 서윤아. 미정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엄마가 한다. 그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차갑고 냉정하고 무언가를 결심한 목소리였죠. 서윤은 엄마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엄마가 달라졌어. 미정은 딸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급히 병원 가야 해. 차 준비해. 미정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나야. 지금 당장 차 보내. 급해.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평소에 부드러운 엄마가 아니었어요. 서윤은 소파에 누워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딸 옆에 앉았어요. 서윤아,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그 사람들은 끝이야. 미정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몰랐던 엄마의 또 다른 얼굴을 말이죠. 곧 차가 도착했습니다. 미정은 딸을 안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미정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히 내 딸을, 내 손주를. 미정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강씨 가문을 무너뜨릴 계획이 말이죠. 병원에서 돌아온 미정은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다행히 아기를 지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미정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죠. 서윤아, 넌 여기서 쉬어. 엄마가 다 할게. 미정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이름과 번호가 적혀 있었죠. 금융권 인사들, 세무사, 변호사, 언론인, 부동산 브로커. 미정이 수십 년간 쌓아온 네트워크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미정은 첫 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오랜만이지?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어?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죠. 강씨그룹 알지? 그쪽 자금 라인 좀 봐줘. 조용히. 미정은 차례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행 지점장, 투자사 대표, 사채업자. 대출 연장? 어렵겠는데요. 신규 투자? 지금은 좀. 이자율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씨그룹의 자금줄이 서서히 조여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강씨 집안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시아버지가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대출 연장이 안 된다고?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신용도에 문제라도 있어?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죠. 하지만 아직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한두 군데 문제지, 다른 데 알아보면 돼. 시어머니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린 재벌이야. 이런 건 잠깐 흔들리는 것뿐이야. 오히려 잘난 척하며 여유를 부렸죠. 하지만 미정의 공격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미정은 두 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사장님? 나예요. 협력사 대표들에게 연락했죠. 강씨그룹이랑 거래하시죠? 계약 조건 다시 검토해 보세요. 요즘 그쪽 내부 사정이 안 좋다던데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협력사들이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고 거래를 줄였어요. 강씨그룹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겼죠. 왜 갑자기 협력사들이 이래? 계약 조건을 바꾸자고 하는데 임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먼저 빠져야 하나? 내부 분열이 시작됐어요. 시아버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하지만 여전히 누가 자신들을 공격하는지 몰랐죠. 미정은 세 번째 수를 뒀습니다. 언론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강씨그룹 회계 한번 파보세요. 재미있는 거 나올 거예요. 비자금 있다는 제보가 있거든요. 며칠 뒤 뉴스가 터졌습니다. 강씨그룹 회계 부정 의혹,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검찰 수사 착수 가능성. 시아버지는 TV를 보다가 얼어붙었어요. 이게 무슨... 시어머니도 당황했죠.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누군데. 이 정도는 넘길 수 있어요. 우린 재벌이라고요. 신우이도 끄떡없었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우리 집안이 이런 거에 흔들리겠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강씨그룹 주가 급락. 투자자들 불안감 확산. 시아버지는 매일 회사에서 회의만 했죠. 대체 어떻게 해야 해? 누가 우릴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도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마지막 수를 뒀어요. 조용히 강씨그룹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죠.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명의를 빌렸습니다. 조금씩 조용히 모아. 미정의 지시였어요. 동시에 기업 인수 전문 법무법인에 연락했죠. 강씨그룹 인수권 준비 시작하세요. 경영권 확보 가능한지 검토하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씨그룹은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자금난, 협력사 이탈, 언론 공격, 주가 폭락. 시아버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누가 우릴 공격하는 거야? 하지만 끝내 알아내지 못했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곧 나아질 거예요. 우린 재벌이잖아요. 이 정도 위기는 극복할 수 있어요. 신우이도 같았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우리 집안 무너질 리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걸 말이죠. 미정은 서재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강씨그룹 지분 현황 보고서였죠. 30% 확보. 미정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어요. 조금만 더.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딸의 방에서는 서윤이 배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아가야,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다 해결하실 거야.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에 비었죠. 미정은 마지막 전화를 걸었어요. 준비 다 됐어요? 네, 회장님. 언제든 발표 가능합니다. 좋아. 타이밍 봐서 알려줘. 미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감히 내 딸을, 내 손주를. 이제 끝이다. 강씨 가문의 몰락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강씨 집안 거실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신우이가 문을 열었죠. 누구세요? 문 앞에는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한미정입니다. 시어머니 계시나요? 아,
서윤 언니 엄마. 신우이는 조금 당황했지만 곧 비웃듯 말했죠. 어머님, 서윤 언니 엄마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정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오셨어요? 무슨 일로? 딸 데리러 왔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딸, 서윤이 여기 없는데요. 혼자 나가더니 소식도 없고. 거짓말 마세요. 제 딸이 어떻게 됐는지 다 알아요. 뭘 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전혀 쫄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난 척하며 말했죠. 며느리 교육은 우리가 알아서 해요. 당신네 집안처럼 기울어진 곳에서는 이해 못하겠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격이 다르거든요. 서윤이가 좀 힘들어한 건 며느리로서 배워야 할 과정이었어요. 신우이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아요. 언니가 너무 약한 거예요. 요즘 누가 저렇게 예민해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 집안은 재벌이에요. 재벌? 당신네처럼 망해가는 집안이랑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딸 교육이나 제대로 시키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정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죠. 뭐 하는 거예요? 짝! 미정의 손이 시어머니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거실에 소리가 울렸어요. 시어머니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손으로 뺨을 감싸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되려 호통쳤습니다. 미쳤어? 당신이 뭔데 감히 나한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당장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미정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신우이가 놀라서 소리쳤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 사람 경찰에 신고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 TV에서 뉴스 속보가 나왔어요. 띠리링 속보입니다. 앵커의 긴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한미정 회장 측 강씨그룹 지분 31% 확보. 경영권 인수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TV를 돌아봤어요. 화면에는 뉴스 자막이 크게 떠 있었죠. 한미정 회장, 강씨그룹 최대 주주 등극. 경영권 분쟁 예고. 강씨 가문 위기.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신우이도 TV를 보고 있었어요. 한미정 회장? 그게... 설마... 두 사람은 천천히 미정을 돌아봤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차갑게 서 있었어요. 한미정 회장?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죠. 당신이 한미정 회장이라고? 미정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알아보시네요.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를 먹는다고? 우리가 먹힌다고?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신우이도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진짜예요? TV에서는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한미정 회장은 강남 최고의 인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금융계와 법조계에 막강한 영향력. 이번 인수는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여.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가 당한 거야.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한 거였어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일들이 떠올랐죠. 자금난, 협력사 이탈, 언론 공격, 주가 폭락. 전부 당신이 한 거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신우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 회사가, 우리 집안이. 시어머니는 미정을 올려다봤어요. 당신, 이걸 왜? 미정이 낮게 말했습니다. 제 딸에게 뭘 했는지 기억하세요? 임신한 배를 걷어찬 게 누군지 기억하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죠. 그건 변명은 필요 없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미정은 돌아섰어요. 곧 이사회가 열릴 겁니다. 준비하세요. 미정은 거실을 나갔습니다. 뒤에는 망연자실한 시어머니와 시누이만 남았죠. TV에서는 계속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강씨그룹 경영권 방어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사실상 인수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어.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끝이야. 우린 끝이야. 오만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릴 뿐이었죠. 시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떡해요? 우리 집안이, 우리가. 바깥에서는 미정이 차에 타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물었죠. 회장님, 다음 일정은? 이사회 준비해. 내일 강씨그룹 본사로 간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딸의 피투성이 얼굴이 떠올랐죠. 이제 시작이다. 미정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씨그룹 본사 이사회실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시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사들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한미정이 들어왔죠. 뒤에는 변호사들과 회계사들이 따라왔습니다. 뭐야? 시아버지는 일어섰어요. 당신이 여기 왜? 미정은 차분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사회 시작하시죠. 의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오늘 안건은 경영권 변동건입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죠. 잠깐, 이게 무슨... 의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미정 회장 측에서 지분 31%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최대 주주 지위에 해당하며 경영권 인수를 요청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주먹으로 탁자를 쳤어요. 말도 안 돼. 우리 집안이 대대로 운영한 회사야. 하지만 미정은 차갑게 말했죠. 경영 실패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지난 3개월간 주가는 40% 하락했고 협력사 계약은 절반 이상 파기됐죠. 미정의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자금 조성 증거 자료입니다. 회계 부정 내역도 여기 있고요. 시아버지는 말을 잃었어요. 그건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미정이 차갑게 말했죠. 이사회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이 정도면 경영 실패가 명백한데요. 비리까지 있다면.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강씨 가문의 경영권 박탈 및 한미정 회장 측 인수에 찬성하시는 분? 이사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었어요. 찬성입니다. 저도 찬성.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죠. 이럴 수가. 의장이 발표했습니다. 재석이사 15명 중 13 찬성. 강씨 가문 경영진 해임이 결정됐습니다. 한미정 회장 측의 경영권 인수를 승인합니다. 쿵. 시아버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끝이야. 우린 끝이야. 미정이 일어섰습니다. 오늘부로 제가 강씨그룹 회장직을 맡겠습니다. 기존 경영진은 일주일 내로 퇴임하시기 바랍니다.
시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이러는 거요? 우리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다고. 미정이 차갑게 대답했죠. 제 딸에게 뭘 했는지 기억하세요? 임신한 손주에게 뭘 했는지 기억하세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우리 집사람이, 책임은 가장이 지는 겁니다. 미정은 그 말을 남기고 이사회실을 나갔어요. 오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미정 회장, 강씨그룹 정식 인수, 경영 정상화 약속. 뉴스는 온통 이 소식뿐이었죠. 강씨 집안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 미정이 담담하게 말하고 있었죠. 강씨그룹을 건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신우이는 울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해요? 회사도 없고, 돈도 없고, 시아버지가 지쳐서 들어왔죠. 다 끝났어. 회사에서 쫓겨났어. 시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재벌가였던 강씨 가문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회사는 빼앗기고 재산은 동결됐죠. 이사님, 집도 정리하셔야 합니다. 담보대출이 있어서요.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집까지? 우리 집까지 빼앗긴다고? 네, 일주일 내로 나가셔야 합니다. 강씨 가족은 말을 잇지 못했죠. 며칠 뒤였습니다. 짐을 싸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모습이 있었어요. 화려했던 저택은 텅 비어가고 있었죠. 엄마, 우린 어디로 가요?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만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저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뿐이었죠.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서윤이한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던 날 비가 내렸어요. 택시에 짐을 싣고 작은 빌라로 향했죠. 이게 우리가 살 곳이에요? 시누이가 울먹였습니다. 좁고 낡은 빌라였어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짐을 들고 올라갔죠. 재벌가의 화려한 삶은 끝났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서윤이 차를 가져왔죠. 엄마 고마워요. 고맙긴 당연한 거야. 미정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서윤은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가야, 이제 안전해. 할머니가 지켜주셨어.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비였죠. 미정은 말했어요. 서윤아,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누구도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폭풍은 지나갔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윤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죠. 서윤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준이었어요.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죠. 앉아.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준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손을 떨며 커피잔을 잡았죠. 서윤아. 나 말하기 전에 이것부터 봐. 서윤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하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서윤아, 제발 읽어봐. 조건은 다 적혀 있어. 하준은 서류를 보지도 못하고 말했어요. 서윤아, 다시 시작하자. 나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서유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하주는 계속 말했죠.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할 줄 몰랐어. 동생도 정말 미안해. 나도 힘들었어.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집안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됐어. 서윤이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어. 서윤아. 하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 아기도 있잖아. 아빠가 필요하잖아. 서윤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한테 필요한 건 아빠가 아니야. 아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서윤아, 당신은 나를 지키지 않았어.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물컵이 날아왔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시어머니가 나를 밀쳤을 때 당신은 뭐 했어? 내가 피를 흘렸을 때 당신은? 하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서윤이 말했죠. 사랑은 지키는 거야.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거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야. 당신은 날 지키지 않았어. 하주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서윤 앞에 무릎을 꿇었죠. 서윤아, 제발.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하주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난 널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다시 시작하자. 응?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서윤은 하준을 내려다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일어나. 서윤아. 일어나라고. 하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윤이 말했어요. 당신이 날 사랑했다는 건 알아.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사랑은 행동이야. 선택이야. 당신은 매 순간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 하주는 고개를 떨구었죠. 회사를 선택했고, 엄마를 선택했고, 편안함을 선택했어. 그게 당신의 선택이었어. 서윤아, 이제 나도 선택할 거야. 서윤이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나와 우리 아기를 지킬 수 있는 삶을 선택하는 거야.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도장은 여기. 하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정말 끝인 거야? 응, 끝이야. 서윤이 일어섰어요. 서윤아. 하준이 서윤의 손을 잡으려 했죠. 하지만 서윤은 물러섰습니다. 당신도 이제 새로운 인생 살아. 나도 그럴 거야. 서윤아. 제발. 하준은 무너져 내렸어요.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울었죠. 서윤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죠. 안녕, 하준 씨. 서윤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걸었죠. 아가야, 엄마가 지킬게. 누구도 우릴 힘들게 하지 못해. 서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였어요. 카페 안에서는 하준이 여전히 울고 있었죠. 서류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를 잃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윤은 친정집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미정이 차를 가져왔죠. 다 끝났어? 응, 끝났어. 후회 없어? 없어.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엄마. 그래.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달을 바라봤어요. 긴 악몽이 끝났고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병원 분만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죠.
서윤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예쁜 얼굴이었어요. 안녕. 우리 딸.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옆에서 미정이 손녀를 바라봤어요. 예쁘다. 정말 예쁘네. 엄마 고마워요. 고맙긴.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은 아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뒤 서윤은 건강하게 회복했어요. 출산 후 조리도 잘했고 몸 상태도 좋았죠. 서윤아, 이제 뭐 할 거야? 미정이 물었습니다. 회사 나갈래요. 정말? 아기는? 엄마가 봐주시잖아요. 저 일하고 싶어요. 서윤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좋아. 그럼 우리 회사로 와. 네. 서윤은 친정 기업에 복귀했습니다. 핵심 임원으로 말이죠. 첫 출근 날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소개합니다. 신규 사업 본부장 서윤 이사입니다. 서윤은 당당하게 앞으로 나갔죠.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윤은 새로운 사업을 맡았어요. 해외 진출 프로젝트였죠. 이 시장은 가능성이 큽니다. 3년 안에 매출 2배 달성이 목표입니다. 서윤은 프레젠테이션을 이끌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서윤 이사, 정말 대단하네요. 역시 회장님 따님이에요. 동료들이 감탄했습니다. 서윤은 일에 집중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죠.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는 게 행복했으니까요. 엄마 다녀왔어요. 딸, 오늘 힘들었어? 아니요. 재미있었어요. 서윤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우리 딸 보고 싶었어. 아기는 엄마를 보며 방긋 웃었어요. 이 아이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죠. 그래. 넌 잘하고 있어. 미정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알아요, 엄마. 서윤은 미소 지었죠. 반면 다른 곳에서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좁은 빌라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앉아 있었죠. 다 내 탓이야. 시누이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엄마가 서윤 언니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잖아.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시어머니도 소리쳤어요. 너도 같이 괴롭혔잖아.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 원망했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오만해서. 내가 무슨 도움이 됐어? 맨날 놀기만 하고. 빌라 안에는 욕설과 울음소리만 가득했죠. 화려했던 재벌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해?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초라한 골목길이 보였죠. 이게 우리 인생이야. 시누이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다 끝났어. 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반년이 흘렀습니다. 서윤의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어요.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했고 매출이 급증했죠. 서윤 이사, 승진 축하드립니다. 이제 상무님이시네요. 동료들이 축하했습니다. 서윤은 웃으며 인사했어요. 다 같이 잘해준 덕분입니다. 상무님 리더십이 대단하셨어요. 회사는 서윤을 인정했습니다. 능력으로 인정받은 거였죠. 어느 날 오후였어요. 서윤은 본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가 한눈에 보였죠.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서윤은 난간에 기대어 섰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후,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서윤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나 이제 괜찮아. 눈물이 살짝 맺혔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죠. 정말 괜찮아. 서윤은 도시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약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아무도 날 무너뜨릴 수 없어. 햇살이 서윤을 비췄어요. 따뜻하고 밝은 빛이었죠. 서윤은 활짝 웃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나와 내 딸의 새로운 인생.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강하게, 당당하게 서 있었죠. 저 멀리 빌라 골목에서는 시어머니가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지친 얼굴이었어요. 이게 내 인생이라니. 누군가 스쳐 지나가며 말했죠. 저 사람 전에 재벌가였대요. 헐, 진짜? 지금은 저 모양인데? 자식한테 못되게 했다가 다 잃었대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한편 서윤의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딸과 놀고 있었어요. 미정이 차를 가져왔죠. 서윤아, 내일 회의 준비 다 됐어? 네, 완벽해요. 그래. 역시 내 딸이야. 세 식구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죠. 아름다운 노을이 펼쳐졌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 나는 강해졌어. 그리고 행복해. 딸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응, 우리 딸. 서윤은 딸을 안아 올렸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너는 행복하게 자랄 거야. 아무도 널 아프게 하지 못해. 딸은 엄마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서윤도 웃었어요. 이제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평화가 찾아왔죠. 서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1년 뒤였습니다. 좁은 빌라 계단을 올라가는 여자가 있었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힘겹게 걸었죠. 시어머니였습니다. 휴. 계단을 오르며 한숨을 쉬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운전기사가 모시고 다녔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습니다. 빌라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다녀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시누이가 소파에 누워 있었죠.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야, 장 봐왔으면 밥 좀 해. 배고파. 시누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갔어요. 내가 언제까지 일해야 해. 작게 중얼거렸죠. 화려했던 주방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낡고 좁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엄마, 빨리 안 돼요? 알았어, 알았어. 시어머니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이게 내 인생이라니.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좁은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어요. 이게 뭐야? 맨날 김치찌개만. 시누이가 불만을 터뜨렸죠. 돈이 어딨어. 이것도 감사해.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사실이잖아요. 엄마가 서윤 언니한테 잘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너도 같이 괴롭혔잖아. 엄마가 시킨 거잖아요. 변명하지 마. 두 사람은 또 싸웠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죠. 시누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높은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저 빌딩 중 하나가 예전 자신의 회사였어요. 이제 남의 회사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1,800원입니다.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건넸죠. 허리가 아팠지만 일해야 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저기,
저 사람 전에 재벌 아니었어요? 맞아요. 강씨그룹 사모님이었는데, 헐, 지금은 마트 알바를 하네.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창피해. 너무 창피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었으니까요. 퇴근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고급 세단을 타고 다녔죠. 이제는 붐비는 버스에서 서서 가야 했습니다. 다음은 강남역입니다. 버스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강남. 시어머니는 창밖을 봤습니다. 화려한 거리가 보였죠. 저기 어딘가에 서윤이가 있겠지. 그때였습니다. 큰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미정 회장, 글로벌 기업 선정, 서윤 상무, 해외 사업 대성공.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화면에는 서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집에 도착했어요. 신우이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나 용돈 줘요. 무슨 돈으로? 친구들이 카페 가자는데. 우린 그럴 형편 안 돼. 에이, 진짜. 신우이가 짜증을 냈죠.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만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너도 같이 잘못했어. 서윤이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엄마가 더 심했잖아요. 둘은 또 싸웠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앨범을 펼쳤죠. 결혼식 사진들이 있었어요. 화려했던 저택, 웃고 있는 가족들. 다 내 잘못이야. 시어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서윤이한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한편 하주는 작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해고된 후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죠. 서윤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내가 너를 잃었어. 하준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서윤은 본사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 분기 실적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죠. 서윤 상무님 대단합니다. 역시 우리 회사의 자랑이에요.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미정이 찾아왔어요. 딸 수고했어. 엄마 고마워요. 집에 가면 손녀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래요. 빨리 가고 싶네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빌딩을 나서자 햇살이 따뜻했어요. 서윤아. 응? 후회 없지? 미정이 물었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없어요. 전혀. 잘했어. 넌 정말 강해졌어. 엄마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창밖으로 도시가 보였어요.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겼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얻었어. 같은 시각 좁은 빌라에서는 시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아무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죠. 오만했던 자들은 무너졌고 강했던 자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